안녕하세요. 오늘은 베트남 음식으로 유명한 하노이 키친에 다녀왔습니다. 위치는 불당동 1079번지인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은 갤러리아 백화점 방면 월봉고등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불당천 방향으로 3분 정도 걸어오면 됩니다. 자가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은 주차장이 따로 없어서 매장 앞이나 뒤쪽으로 돌면서 길가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날 세 번째 방문이었는데 항상 자리는 있었어요.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밤 9시, 브레이크 타임은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입니다. 라스트 오더는 8시까지라 너무 늦게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정규 휴일은 매달 네 번째 일요일인데요. 한 번은 네 번째 일요일이 아닌데 문 닫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니 가게 수도가 막혀서 수리를 하느라 영업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주말엔 미리 연락을 해보고 가시는 게 좋겠네요. 여기도 지인이 소개해줘서 다녀왔습니다. 평소 베트남 음식을 자주 먹는 편은 아니지만 모처럼 가족들하고 외식할 때는 3번 중에 한 번꼴로 먹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는 제 아내가 훨씬 좋아하는 편이고 아이들도 먹기에 음식이 부담스럽지 않아서 그런 것 같네요.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처럼 아내 따라다니며 베트남 음식을 먹다 보니 어느 정도 기준이 잡혀 있기는 했어요. 개인적으로 닭고기보다는 소고기 육수를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소고기 육수가 더 진하고 깊은 맛이었어요. 향신료는 너무 두드러지는 경우 좀 거슬려서 별로였어요. 쌀국수의 진심이라는 식당들은 여기서 조금 안 맞았거든요. 어느 정도는 한국인 입맛에 맞춰진 쌀국수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면은 당연히 신선해야 되는데 이건 퍼지는 정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은 식당을 방문해도 가끔 면의 신선함이 차이가 있을 때가 있는데요. 면이 좀 퍼진다 하면 그날은 다 먹지 못하고 나옵니다. 면 상태가 좋으면 적절한 식감이 부드러우면서 쫄깃함이 있거든요. 쌀국수에 들어가는 고기는 양지로 먹는 편인데요. 쌀국수만 먹기 심심할 때 하나씩 건져서 칠리 소스에 찍어 먹거나 면과 같이 먹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기준으로 쌀국수는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다니던 그 식당보다 여기가 더 괜찮다는 말에 확인하고 싶어 바로 달려갔습니다. 이날이 세 번째 방문한 날인데요. 브레이크 타임 끝나는 시간을 생각해서 20분 전에 미리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 팀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키오스크에 미리 연락처를 등록하고 메뉴를 선택하면 순번이 나왔어요. 5시가 되자 카톡으로 입장하라는 알림이 왔고 직원분께 번호를 말해주고 자리를 잡았어요. 내부 인테리어를 보면 베트남 전통 느낌의 소품들과 특유의 분위기를 내는 조명 때문인지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테이블은 2인용 7개, 4인용 3개로 총 10개가 있네요. 그런데 벽 쪽에 있는 붙박이 의자는 테이블에 비해 높은 편이라 먹을 때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일반 의자가 있는 자리에 앉았어요. 메뉴는 다 읽어드리는 건 좀 지루해서 그냥 이렇게 계산대 쪽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인 가격은 음식이 나와서 먹어보고 그 다음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네요. 저희는 소고기 쌀국수와 반새우 2개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에 기본 반찬들을 세팅해 주셨는데요. 양파 피클과 파인애플 그리고 찍어 먹을 수 있는 소스 종류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컵에 담겨서 나온 게 라이스 페이퍼인데 보통 물에 적셔 먹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그냥 먹는 것 같습니다. 쌀국수만 먹으면 여기서 양파 피클만 나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음식이 나왔어요. 쌀국수 먼저 주셨는데 비주얼 먼저 보여드릴게요. 조금 독특한 게 여기 레몬 보이시죠? 이거 바로 꺼내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 와서 먹을 때 사진도 좀 찍고 이것저것 하다가 늦게 꺼냈는데 그날 맛있다고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그러고 다시 아내랑 방문했을 때 레몬을 바로 뺐더니 그래도 지난번보단 훨씬 괜찮은 맛이었어요. 쌀국수 첫 인상은 현지 느낌이 확실히 많이 났어요. 그 이유가 일단 고기 크기가 그랬어요. 제가 평소 다니는 베트남 음식점에는 고기가 이렇게 야생적이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숙주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이게 베트남 북부 쪽은 현지 쌀국수에 숙주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남부 쪽은 숙주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여기가 하노이 키친이잖아요. 하노이가 북부 쪽이라서 숙주는 넣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숙주가 필요한 분들은 따로 추가할 수 있어요. 물론 추가 금액이 있습니다. 국물을 먹어보면 색깔에 비해 깊은 맛은 아니었고 깔끔한 정도의 맛이었어요. 조금 아쉬웠던 건 엄청 뜨겁지는 않았어요. 쌀국수는 정말 뜨겁게 나와야 다 먹을 때까지 맛의 편차가 크지 않거든요. 이건 3번 방문했을 때 모두 그랬어요. 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면은 윤기가 상당히 있었고 미끌미끌했어요. 젓가락으로 잡아보면 다시 내려가고 그런 정도예요. 처음엔 살짝 이질감이 있었는데 먹다 보니까 또 금방 익숙해졌어요. 식감은 쫄깃한데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현지 맛인가 싶으면서 먹었어요. 제가 다니는 식당은 오히려 베트남 음식을 한국 느낌으로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쌀국수는 나쁘지 않았다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대단했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돈이 아깝지 않은 정도의 딱 그런 맛이었어요. 그 정도면 쌀국수는 합격이라 생각을 합니다. 보통 쌀국수 못하는 집 가서 먹으면 여기는 아니다 싶을 때가 많거든요. 이제 반새우를 좀 보여드릴게요. 사실 오늘 영상은 이 메뉴를 좀 소개
소개하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이게 베트남식 부침개인데요. 밀가루와 쌀가루를 사용해서 만드는 음식을 일컫는 반이라는 단어와 지글지글 소리의 의성어인 세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뭐 그런 이름이라고 합니다. 평소 베트남 음식을 좋아하는 아내와 방문했을 때 처음 먹어봤어요. 큰 기대는 없었고 여기 오면 그래도 시그니처 같은 메뉴라고 해서 주문을 한 거였어요. 첫 인상은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반죽이 바삭한 식감을 줄 것 같았어요.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볼게요. 안쪽에는 숙주가 꽉 채워져 있으면서 그 사이로 새우와 고기들이 보이네요. 사실 먹느라 정신이 없어서 재료 하나하나 파악하지는 않았어요. 함께 싸서 먹으라고 깻잎과 상추도 같이 나왔고 손으로 먹는 게 편하기 때문에 비닐 장갑도 같이 주셨네요. 먹는 동안 왼손에 계속 비닐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먹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처음엔 반새우만 칠리 소스에 살짝 찍어서 먹어봤어요. 와... 진짜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맛이지? 엄청 바삭한 식감이 먼저 느껴졌고 그 뒤로 담백함이 쫙 올라오는데요. 어떤 재료 하나도 튀는 맛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맛이에요. 고기가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고기에서 오는 풍미는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숙주가 이렇게 맛있었나 싶었고 그냥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었어요. 저도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불편합니다. 누군가가 저를 보면서 이제까지 얼마나 못 먹어봤으면 이거 가지고 호들갑이냐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건 체면이고 뭐고 생각할 그런 맛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맛있어요. 저만 그랬으면 이렇게 오버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 아내도 그 자리에서 똑같이 느끼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데리고 다니는 식당에서 아내가 만족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반새우는 저도 처음 보는 아내의 표정이었어요. 제 아내는 다음날 친구들하고 또 와서 반새우를 먹었으니 맛 평가는 그냥 이 정도로 할게요. 먹는 방법 더 말씀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먹어도 되겠지만 라이스 페이퍼에 그대로 올려 돌돌 말아서 칠리 소스에 찍어 먹으면 이게 기가 막힙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먹는 게 저는 가장 맛있었어요. 라이스 페이퍼의 고소함과 반새우의 담백함이 입안에서 정말 잘 어울렸어요. 확실히 라이스 페이퍼를 적시지 않고 먹는 게 맞겠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다른 방식으로는 상추나 깻잎에 라이스 페이퍼를 더 작게 잘라서 올리고 그 안에 파인애플이나 이것저것 넣어서 쌓아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상추는 잘 모르겠고 깻잎까지는 그래도 저는 먹을만 했어요. 하지만 라이스 페이퍼가 워낙 강력해서 전 다른 방식은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먹다가 반찬이나 라이스 페이퍼가 부족하면 옆에 셀프바에서 계속 리필을 할 수 있어서 또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먹고 났을 때 생각보다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신기했어요. 먹기 전에는 자를 때부터 이거 안에 있는 재료들이 그릇으로 다 삐져나오거나 흘리겠다 생각이 됐었는데요. 그렇지 않고 상당히 깨끗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오늘도 하노이 키친에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도 앞으로 웨이팅이 더 길어질 것 같으니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방문하셔서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특히 반새우는 무조건 먹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생각나는 그런 음식이네요. 지금 구독자가 300명대인데요. 500명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하나가 저에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업로드 되는 영상을 놓치지 않고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